언니, 거울 앞에서 허리 단추가 또 버거웠던 그 아침 기억나시죠? 칼로리를 잘랐는데도 마음은 더 허기지고 체중계 숫자는 꿈쩍 않던 날들요. 책 포커스 오버 나이브스는 칼로 자르는 다이어트 대신 포크로 푸짐하게 먹는 길을 보여줘요. 핵심은 전체 식물식,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밥상. 놀라운 건 배가 부른데 에너지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가능한지 딱 30일 시나리오로 풀어드릴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 스톤, 티콜린 캠벨, 칼드웰 에셀스틴 같은 연구자와 의사들이에요. 이들은 질병과 체중 문제의 공통 분모로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 과잉을 지목하죠. 최근 수십 년 관찰과 임상에서 전체 식물식이 체중과 건강지표 개선에 연관된다는 데이터를 모읍니다. 단, 치료가 아닌 생활 방식의 전환으로 접근해요. 오늘은 언니의 식탁 위에서 그 전환을 현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전체 식물식은 식물에서 온 음식을 가공 최소화하여 먹는 방식이에요. 곡물, 콩류, 채소, 과일, 견과와 씨앗을 중심으로 하고 기름과 설탕, 흰가루 같은 고가공 성분은 줄입니다. 과학적 포인트는 칼로리 밀도와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만든다는 것. 적게 참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도 가벼운 몸을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같은 그릇이라도 기름 한 국자는 감자 여러 개와 맞먹는 칼로리를 담아요. 물과 섬유질이 많은 식물식은 부피 대비 칼로리가 낮아 위를 넉넉히 채워도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죠. 연구에서도 칼로리 밀도가 낮은 식사가 자발적인 섭취 감소와 체중 감소 경향에 연결됐어요. 언니가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바로 이 밀도 게임에서 판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하지 않지만 위와 장에서는 든든한 이불처럼 부풀어 포만감을 오래 지켜줘요.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줄여주죠. 동물성 식품엔 섬유가 거의 없고 가공할수록 양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통곡, 콩, 채소 과일은 섬유의 보고, 연구에서 섬유 섭취 증가는 체중 관리와 장내 미생물 다양성 향상과 연관되었답니다. 가공식품은 설탕, 기름, 소금을 정제해 감각을 자극합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강하게 반응해 끝없이 더 먹고 싶어져요. 최근 이를 벗어나는 첫걸음으로 부엌을 재정비하라고 말해요. 원형 식재료로 집을 채우면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 승리하죠. 연구도 식품 접근성이 섭취량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티콜린 캠벨의 대규모 관찰 연구는 지역별 식습관과 건강지표의 상관을 추적했어요. 동물성 식품 섭취가 낮고 식물성 중심인 지역에서 비만과 만성질환 지표가 낮게 관찰된다는 단서가 쌓였죠. 물론 상관이 곧 인과는 아니지만 퍼즐의 첫 조각이 되었어요. 최근 이 관찰을 시작점으로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조각 하나를 손에 쥐어볼까요? 칼드웰 에셀스틴과 동료 의사들의 임상에서는 기름을 줄인 전체 식물식이 체중과 혈중 지질, 혈당 지표 개선과 연관되는 사례가 보고됐어요. 표본과 조건은 다양하고 개인차도 크지만 생활 습관의 힘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치료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가능한 변화를 쥐려는 거예요. 포크로 시작해서 한 끼, 그리고 한 달을 바꿀 수 있어요. 식물성 식단이 체중 감소와 연관된 연구는 여러 집단에서 관찰돼요. 예를 들어 식물성 중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평균 체중과 허리둘레가 낮게 보고되는 경향, 임상시험에서 기름을 줄인 식물식이 자발적 섭취 감소와 체중 하락을 보인 결과들이 있죠. 다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배고픔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이어야 언니의 삶에 스며듭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식물만으로 단백질 충분할까? 콩, 렌틸, 통곡, 채소에도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다양한 식물을 충분히 먹으면 보통 필요량을 충족해요. 과잉 단백질은 체중과 신장 부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핵심은 균형과 원형 식재료. 근육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휴식과 운동, 전체 칼로리에서 자라요. 그릇을 넓게 보자고요. 칼슘은 우유에만 있을까요? 케일, 청경채, 브로콜리, 두부와 강두부, 참깨와 김에도 풍부해요. 흡수율은 식품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식물로 채우면 균형을 맞추기 쉬워요. 나트륨 과잉은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어 함께 조절이 중요하고요. 햇빛과 비타민 D 관리도 뼈 건강의 퍼즐 한 조각.
접시는 넓게, 색은 다양하게가 답이에요. 철분은 콩, 렌틸, 시금치, 말린 과일, 통곡에 많고 비타민C가 흡수를 돕죠. 비타민 B12는 주로 강화식품이나 보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하게 점검해요. 우리는 과감하지만 무모하지 않게 가야 하니까요. 균형 잡힌 식사와 주기적 체크, 이 두 가지면 든든합니다. 기름은 1g의 칼로리가 높고 섬유나 수분이 없어 포만감에 비해 과다 섭취되기 쉬워요. 기름을 줄이면 칼로리 밀도가 확 낮아져 같은 포만감으로도 총량이 줄죠. 연구에서도 저지방 식물식이 자발적 섭취 감소와 체중 하락 경향을 보였어요. 풍미는 양파 캐러멜라이즈, 다시마 우린, 물, 향신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맛과 가벼움을 동시에 잡아볼게요. 포만감을 오래 끌고 가는 열쇠는 전분이에요. 통곡, 현미, 기리, 통밀 파스타, 감자와 고구마 같은 전분 식품을 접시의 절반까지 든든하게, 여기에 콩류와 채소를 더하면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가 균형을 잡죠. 전분은 적이 아니라 연료, 우리의 뇌와 근육이 가장 편안히 쓰는 에너지원이에요. 양을 줄이기보다 질을 바꾸는 전략으로 가요.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철분, 섬유를 한 번에 줍니다. 렌틸 스튜, 병아리콩 샐러드, 강낭콩 칠리, 두부볶음처럼 쉽게 응용돼요. 채소는 색깔별로 골고루, 특히 잎채소는 칼슘과 엽산의 보고죠. 접시의 나머지 절반을 콩과 채소로 색칠해요. 씹는 시간이 늘어 포만감이 커지고 맛의 결은 풍성해져 지루할 틈이 줄어요. 오트밀에 바나나와 베리, 계피를 얹고 현미죽에 김가루와 참깨를 뿌려요. 아침에 섬유와 전분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오전 내내 안정감을 줍니다. 커피는 검게, 우유 대신 두유나 기리 음료로 전환해보세요. 달콤함이 필요하면 대추나 말린 무화과를 잘게 썰어 넣어도 좋아요. 한 숟갈씩 오후 폭식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현미밥에 각종 채소, 두부, 김치를 얹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간장 약간, 식초와 다시마, 우린 물로 만든 양념을 비벼요. 비빔밥은 전분 채소 단백을 한 그릇에 담는 완벽한 구조죠. 김밥은 현미와 아보카도, 오이, 당근, 두부로 속을 채우면 배부르고 산뜻해요. 포만감은 지키고 칼로리 밀도는 낮추는 점심의 작은 역전극이에요. 저녁은 렌틸과 토마토, 양파와 버섯, 감자와 기리를 넣은 한 냄비 스튜로 단순하게, 다시마 우린 물과 허브로 풍미를 살리면 기름 없이도 깊어요. 따뜻한 수분과 섬유는 포만감을 자연스럽게 키워 야식을 부드럽게 막아줘요. 바쁜 날엔 통밀 파스타와 병아리콩 소스, 곁들임 샐러드로 속도와 만족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배고픔은 참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과일 두어 개, 구운 고구마, 삶은 감자,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병아리콩처럼 간단하고 묵직한 간식은 다음 끼니까지 에너지 다리를 놓아줘요. 견과는 소량을 계획적으로, 달달함이 땡기면 대추나 말린 살구와 허브티를 세트로, 간식이 폭식을 막는 안전벨트가 되도록 조합을 정해둡시다. 현미, 기리, 통밀 파스타, 감자와 고구마, 렌틸, 병아리콩, 강낭콩, 두부, 잎채소, 제철 채소, 토마토, 양파, 버섯, 과일 바구니와 김, 다시마, 참깨, 향신료, 이 기본 리스트로 한 주 식단이 뼈대를 잡아요. 패키지 뒷면엔 성분표를 확인해 설탕과 기름, 과도한 나트륨이 앞쪽에 오지 않는지 체크. 재료가 레시피의 절반이에요. 주 1회 90분, 현미밥과 구운 감자, 렌틸과 병아리콩 삶기, 기본 토마토 소스, 양파 버섯 볶음, 샐러드 채소 세척까지 미리 준비해요. 냉장과 냉동으로 보관하면 평일엔 조합만 바꾸면 되죠. 결정 피로가 줄어 과식도 줄어요. 연구에서도 식사 계획과 준비가 식사질과 체중 관리에 유리하다는 경향이 관찰돼요. 준비는 최고의 의지예요. 논스틱 팬, 두툼한 냄비, 찜기, 블렌더, 좋은 칼과 도마, 기름 없이 볶고 삶고 찌는 도구들이 식단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요. 작은 국자와 큰 그릇은 칼로리 밀도 전략의 도구죠. 부엌 동선도 중요해요. 건강한 식재료가 손 닿는데 과자는 보이지 않는데 환경 설계가 행동을 이끌어요. 부엌이 곧 언니의 코치가 됩니다. 메뉴에서 구이 튀김 대신 찜 볶음 물볶음 비빔을 찾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부탁해요. 밥은 현미가 있으면 대체, 없으면 흰밥 반, 채소 추가 요청.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동행과 나누어 먹고 샐러드에 기름 없는 드레싱이나 식초 레몬을 활용해요. 부탁은 짧고 명확하게 의외로 많은 식당이 친절히 응답해줍니다. 가족과 동료에게 배제보다 추가를 제안해요. 내 접시에 채소와 전분을 늘리고 함께 먹는 반찬 중 식물성 위주를 먼저 덮니다. 직장회의 간식은 과일 바구니로 바꿔보자고 제안하고 점심은 비빔이나 국수로 타협해요. 내 선택을 강요하지 않되 내 환경을 존중받는 합의를 만들어요. 지지와 호기심이 생기면 길은 넓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달콤하고 짭짤한 유혹이 크게 들려요. 그럴 땐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잠깐의 숨을 둡니다. 따뜻한 허브티, 10분 산책, 일기 한 줄. 이 작은 중간 정거장이 뇌의 충동을 낮춰요. 연구에서도 감정 인식과 대체 행동이 과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 파도를 지나가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2주 안에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발효성 섬유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되며 포만감과 염증 관련 지표에 긍정 신호가 관찰되곤 하죠. 초반 가스가 늘 수 있지만 조리와 양 조절로 완만히 늘리면 편해져요. 몸이 새 연료를 알아가는 적응기, 잠시만 함께 건너가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관련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져 달고 기름진 음식이 당겨요.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늦은 카페인 줄이기, 침실 어둡게 하기 같은 기본이 식단만큼 강력해요. 식물성 저녁은 과한 지방이 적어 숙면에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체중 관리는 식단, 수면, 스트레스가 함께 춤추는 합주예요. 박자를 맞춰볼게요. 수분은 포만감과 대사에 필수예요. 물, 보리차, 허브티로 하루 내내 조금씩. 가공식품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도 줄어 붓기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치와 장아찌는 적당량을 곁들이되 채소와 곡물로 볼륨을 키워요. 짠맛은 레몬, 식초, 향신료로 대체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혀는 빠르게 학습합니다. 콩을 늘리면 더부룩함이 올 수 있어요. 하루 반 컵에서 시작해 천천히 늘리고 불리고 삶는 시간과 소화를 돕는 향신료 생강. 커민을 활용해요. 껍질이 얇은 렌틸부터 시작해 점차 병아리 콩으로 확장해보세요. 조리법과 양을 조절하면 대부분 편안해져요. 장도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체중이 멈추면 초조해져요. 그럴 땐 숫자 대신 습관을 재점검해요. 기름이 슬쩍 들어오지 않았는지, 전분과 채소 비율이 유지되는지, 간식을 규칙적으로 챙기는지, 수면과 스트레스도 체크. 일주일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도 흐름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체중은 결과, 습관은 원인이에요. 원인을 만져봅시다. 바지가 핏하게 맞고, 오후 졸음이 줄고, 피부톤이 맑아지고, 운동이 덜 버겁다면 그것도 명백한 변화예요. 연구에서도 체중 외에 허리둘레, 에너지, 주관적 웰빙이 함께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건 숫자보다 생활의 감각. 이 감각이 쌓이면 숫자도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의 작은 편안함을 기록해요. 신호행동 보상의 고리를 바꿔요. 퇴근 후 배고픔 신호에 과자 대신 군고구마와 허브티 행동. 포만감과 안정 보상을 연결하죠. 2주간 반복하면 뇌가 새 경로를 깔아요. 냉장고 첫 칸에 준비된 간식, 현관의 산책 운동화, 알람에 물 마시기. 환경과 도구가 습관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의지보다 설계가 먼저예요. 1에서 7일은 단순하게 아침 오트밀 또는 현미죽, 점심 비빔 또는 현미김밥, 저녁 렌틸 스튜나 감자 보울. 간식은 과일과 구운 전분, 기름, 설탕, 흰가루를 일단 내려놓고 물과 수면을 챙겨요.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흐름 만들기. 첫 주에 맛이 심심해도 괜찮아요. 혀와 장이 재설정 중이니까 8일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만 기다려봐요. 첫 이틀은 평소보다 자주 배가 고프거나 달달함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땐 간식을 규칙적으로, 물도 충분히.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번쩍 올지도 몰라요.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해요. 내 몸의 언어를 배울 시간이에요.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 한 끼를 잘 먹었다면 이미 성공이에요.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벼울 거예요. 셋째, 넷째 날쯤 평소 습관의 유혹이 크게 올라와요. 이때가 분기점.
약속처럼 준비한 저녁과 간식을 꺼내고 10분 산책으로 마음의 열을 식혀요. 내일 오전까지 버티면 파도가 잦아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연구에서도 짧은 신체 활동이 충동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단 10분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다섯째 날을 넘기면 채소의 단맛, 곡물의 고소함이 올라와요. 맛의 기준이 조용히 이동하는 순간 평소보다 붓기가 빠지며 옷이 가볍게 맞는 느낌도 올 수 있어요. 주말엔 배치 쿠킹으로 다음 주를 이어가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2주차에 더 재밌는 변화가 와요. 바로 에너지 곡선의 안정감과 아침 공복의 산뜻함이에요. 된장국은 다시마와 표고, 양파로 우린 육수에 채소를 넉넉히, 찌개엔 국물 위 기름을 걷어내고 두부와 감자를 듬뿍 넣어요. 잡채는 당면을 줄이고 당면 일부를 곤약으로 기름 대신 물볶음. 김치는 과한 젓갈 대신 과일과 마늘로 감칠맛을 살린 버전도 좋아요. 익숙한 맛을 담백하게 옮기면 일상은 바뀌지 않고 결과만 달라집니다. 건강식은 비싸다는 오해가 있어요. 곡물과 콩,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하면 비용은 오히려 내려가요. 대량으로 사서 삶아 냉동, 통조림 콩은 물에 헹궈 나트륨을 줄이면 편리해요. 10분 레시피를 몇 개 외워두면 배달보다 빠르죠. 돈과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줄고 식탐도 조용히 잦아듭니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은 식단의 효과를 날개처럼 확장해요. 공복 운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식물성 식단의 안정된 에너지는 꾸준함을 돕죠. 하루 30분의 리듬이 스트레스도 낮춰 식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관찰돼요. 완벽한 운동 대신 가장 쉬운 시작, 집 앞 걷기와 스쿼트 10개, 작은 반복이 큰 변화를 엮어요. 식단을 바꾸면 기분과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항산화 풍부한 식품과 안정된 혈당, 충분한 수분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단정할 순 없지만 거울 앞에서의 편안함이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체중은 숫자고 삶의 감각은 온기죠. 우리는 온기를 키우는 중이에요. 주기에 따라 달달함과 짠맛이 당길 수 있어요. 그 시기엔 전분과 채소, 콩을 넉넉히, 물과 수면을 더 챙기고 다크 초콜릿 대신 대추와 견과를 작은 세트로 준비해요. 나를 탓하지 말고 나를 돌보는 주간으로. 몸의 리듬을 알고 맞춰주면 반동이 줄고 다음 주가 편해져요. 주기는 장애물이 아니라 안내서예요. 책상 서랍에 구운 병아리콩, 말린 과일 소량, 티백, 작은 접시를 두세요. 회식이 잡히면 미리 간단히 먹고 가서 첫 접시는 샐러드와 전분 위주로. 늦은 야근엔 컵 현미밥과 즉석 미소된장국. 김으로 속을 채우고 배달은 다음 날로 미뤄요. 준비된 사람에겐 유혹이 약해져요. 직장도 내 편으로 끌어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식욕과 에너지의 파장을 안정시켜요. 늦은 밤 대신 저녁을 당기고 밤엔 따뜻한 차로 신호를 마무리해요. 간헐적 단식이 맞는 분도 있지만 핵심은 과하게 배고프기 전에 먹어 폭식을 예방하는 것. 전체 식물식은 볼륨이 커서 이 리듬을 유지하기 쉬워요. 내 하루의 박자를 내가 정해요. 여름엔 토마토 콩 샐러드와 냉모밀, 겨울엔 호박 수프와 감자 스튜. 계절은 최고의 레시피예요. 제철 식품은 맛과 가격, 영양이 균형을 이뤄 식단을 오래 즐기게 해요. 지루함은 적의 친구죠. 계절 메뉴를 돌리면 새로움과 기대가 생깁니다. 식탁이 즐거우면 몸도 따라가요. 다이어트는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여행에는 오트밀컵, 말린 과일, 견과 소량, 즉석 현미과자, 티백을 챙겨요. 현지 식당에선 밥과 삶은 감자, 샐러드, 구운 채소를 조합하고 소스는 따로. 아침은 과일과 오트밀로 가볍게. 완벽주의를 놓고 평균을 지키는 게 목표예요. 길 위에서의 한 끼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줘요. 플랜 B가 자유를 줍니다. 계속 허기지다면 전분의 양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커요. 현미와 감자, 통밀 파스타를 접시 절반까지 늘리고 콩과 채소를 든든히. 기름을 줄인 식단은 칼로리 밀도가 낮아 처음엔 더 많이 먹어야 포만해요. 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만감이 유지되면 간식과 야식이 자연히 줄어요. 배부르게 먹는 다이어트가 맞습니다. 식단 전환 후 체중뿐 아니라 혈중 지질이나 혈당 같은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이 연구에서 관찰돼요. 하지만 속도와 폭은 개인차가 커요. 약물 복용 중이라면 변화 계획은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을 우선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빠른 숫자 변신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과 편안함이 이어지는 선순환이에요. 작은 변화가 먼 길을 만듭니다. 기름 없는 일주일, 간식 정시 섭취, 수면 7시간, 물 8잔, 매일 30분 걷기. 5가지 스위치 중 두세 개만 확실히 켜도 흐름이 달라져요. 변화를 너무 많이 하면 뒤집히죠. 적게, 정확하게. 일기장에 내일의 스위치를 체크하고 잠들어요. 아침이 가벼우면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지금부터 30일 전체 식물식 기본에 나만의 사인을 얹어요. 목표는 배부르고 단순하게 주 1회 배치 쿠킹, 매일 전분 콩 채소, 기름 줄이기, 물과 잠, 걷기. 완벽 대신 일관성. 하루 빗나가도 다음 끼니에 돌아오기. 책이 말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일상의 힘이에요. 30일 뒤 언니의 거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 기대해요. 언니,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죠. 포크로 시작해 한 끼만 바꿔봐요. 현미한 공기, 콩과 채소 듬뿍, 내 몸은 곧 응답할 거예요. 이 여정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옆자리를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10분 레시피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지금 오늘 한 끼부터요.